안녕하세요. 전설인물입니다. 저번 3시간에 걸쳐서 재고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재고에 대한, 즉 제조 원가의 흐름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단기 입고 구매, 단기 출고 판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재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재고가 바뀌죠. 만들어 봤는데요. 원재료 같은 경우 단기 입고는 매입할 때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외상매입금 매번 입고 회계 처리를 해요. 근데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회계 처리를 안 하죠. 오늘은 이 출고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했을 때의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 판매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대변에 제품이 안 나오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나오죠. 차변에 외상 매출. 즉 대변에 제품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감소 또는 원재료의 감소, 즉 재고자산의 감소에 대한 출고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전표에 보면은 원재료 B가 원재료 대체되고 원재료 B가 제공품에 대체되고 급여가 제공품 대체되고 각종 경비가 제공품이 제품에 대체되고 제품이 제품 매출원가에 대체되는 이런 복잡한 회계 처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 텐데요. 원재료의 감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에 원재료가 투입되고 제품이 완성되는 그 공정까지를 한번 이해하고 나머지 회계 처리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하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매번 처리하죠. 그러면은 원재료가 사라질 때, 원재료가 소멸할 때 원재료 대변이고요. 차변의 원재료 B로 해서 비용 처리 되겠죠. 이 금액은 원재료는 이렇게 원재료가 5억 천이 사라지고 원재료 B가 5억 천이 생겼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원재료 우리가 재고를 보면은 기초 재고가 2천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단기 매입 이렇게 매입한 게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2천만 원과 5억, 즉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지금 사용 가능한 재고가 5억 2천이 됩니다. 5억 2천이 합계 나오죠. 5억 2천이 돼요. 기말 재고가 만약에 하나도 사용 안 했으면 기말 재고가 5억 2천이 나오겠죠. 즉 비용이 된 게 전혀 없어요. 즉 자산이 소멸해야 비용이 되는데 소멸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지요. 지금 창고를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어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5억 2천 중 사용 가능한 재고 5억 2천인데 창고에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멸된 게 5억 1천이 소멸됐죠. 이게 원재료 B예요. 원재료가 사라지면은 원재료 B라는 비용 처리하는데요. 이 원재료 B는 제품의 제조에 투입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체로 원재료는 제품 제조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제품의 제조에 투입됐을 거라고 봐요. 이게 본계정이에요. 원재료 B가. 그러나 모든 원재료가 반드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멸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비 맞았어요. 3천만 원이 비 맞았어요. 그러면 비 맞았으면 3천만 원은 원재료 B로 가면 안 돼요. 3천만 원은 원재료 B에서 빠지고 영업과 무관하게 그냥 어떠한 사고로 사라졌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가로 열고 영업의 비용으로 3천만 원이 소멸된 거예요. 두 개 합하면은 5억 천, 합계 5억 천 맞죠? 어쨌든 원재료는 5억 천이 사라졌는데 그 중에 4억 8천은 제품을 제조하는 데 투입됐고 원재료 B 3천은 그냥 사고로 비 맞아서 폐기 처리했어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즉 우리가 이걸 본계정이라고 했고 본계정으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 단기 원재료 매입액, 타계정 대체액, 즉 원재료로 가야 할 금액을 빠진 거죠. 그리고 타계정 대체액에서 타계정 대체액 5억 2천에서 원재료를 비롯하지 않는 타계정으로 사라진 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4억 9천 중에 1억이 남아있으니까 4억 8천이 원재료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제품으로 볼게요. 제품. 이게 제품이에요. 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돼 있겠지만은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제품도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하냐면은 제품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판매됐겠죠. 우리는 판매된 제품을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해요.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기초에 전년도에 넘어온 게 2천만 원이라는 재고가 있었어요. 완제품 재고가. 근데 올해 7억 7천만 원어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판매를 하나도 안 했으면은 7억 9천에 판매 가능 재고가 있겠죠. 이 중에 재고조사해 보니까 1천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은 7억 8천이 사라진 거죠. 예를 들어 재고가 0이더라. 그럼 다 팔렸죠. 정기 재고하고 단기에 만든 거 모두 판매됐어요. 모두 제품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고가 3천만 원 있어요. 3천만 원 있으면 7억 6천만 제품 매출 원가로 가는 거죠. 제품이 소멸된 제품이 모두 판매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거 비 맞았어요. 비. 그러면은 원래 이게 없더라면은 전부 7억 6천이 매출 원가라고 봤는데 그 중에 판매되지 않고 2천은 비 맞아서 폐기됐어요. 그래서 7억 4천만 판매되고 2천은 폐기됐다. 이건 재고 자산 감모 손실에서 영업의 비용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재고 자산 감모 손실도 비용이고 매출원가도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은 없어요.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그 차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재고를 우리가 참치회사예요. 통조림 만드는 회사라고 칠게요. 참치 통조림 만들었는데 이 재고를 연구소에서 한번 테스트를 위해서 2천만 원어치 가져가서 열어서 부패 시험도 하고 테스트를 하는 데서 다 써버렸어요. 이건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판관비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니라 고객사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명절에 참치 선물 세트 2개씩 주었어요. 특정인에게 2개씩 주었어요. 접대비로 비용이 되겠죠. 또 그게 아니고 참치를 마트에서 불특정 다수가 먹을 수 있게끔 시식을 시켰어요. 2천만 원어치를. 그러면 광고 선전비. 아까 접대비는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거고요.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재고가 다양한 비용으로 소멸될 수가 있어요. 대체로 본계정은 제품 매출원가고요. 제품 매출원가가 아닌 애들은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직원이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못 주겠어요. 이거 들고 가서 팔아서 써라. 미안하다. 퇴직금 못 준다. 퇴직급여.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이런 식으로 재고 감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아까 설명했던 재공품에 대체하고 이런 회계 처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재 창고, 즉 자재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전원 과정, 가공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이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고객에게 판매되겠죠. 이거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소유가 아닌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제조 원가예요. 여기는 물류 창고는 제조 원가가 아니에요.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담당자 인건비는 급여 판관비고 자재 담당자, 자재 창고 관리 담당자의 급여는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돼요. 물론 생산직의 원가도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재 창고 임차료도 제조 원가예요. 그리고 공장 임차료도 제조 원가고 자재 창고에 이러한 의자를 만드는 부품이 있다고 칠게요. 바퀴, 금속 프레임, 발판 뭐 다양하죠. 그리고 마지막 포장 재료도 있고요. 이러한 재료들이 공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 공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할게요. 세 공정인데 1공정에서 뭐 하냐면은 바퀴와 발판과 전체 금속 프레임을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면서 용접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립된 프레임에다가 안장을 얹히고 팔걸이를 하고 등받이를 갖다 조립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의자가 완성되죠. 이게 이제 완제품은 아니고요. 완제품은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상태를 완제품이라고 해요. 우린 판매는 이대로 판매하지 않지요. 포장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남았어요. 공정이. 포장. 물론 중간에 품질 검사라는 것도 하겠지만은 생략하고요. 포장 재료가 투입돼서 포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완제품이에요. 이게. 그러면 완제품 상태로 창고에 가죠. 12월 31일에 재고조사를 하면은 원재료 재고조사 하겠죠. 그 다음에 완제품 재고조사 하겠죠. 그 다음에 공장에도 뭐가 있냐면 공장에는 원재료도 있어요. 자재 창고에서 꺼내왔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도 있고요. 다 만들었는데 포장 다 했는데 아직 물류 창고로 안 보낸 완제품도 있어요. 즉 공장 안에는 원재료도 있고 완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중간 단계에 이렇게 중간 단계의 제품도 있어요. 이 공정에 놓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해요. 즉 12월 31일 딱 라인을 멈추면은 거의 모든 제조회사들은 제공품이 있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제공품이 없이 모든 원재료가 투입된 게 포장 과정까지 끝내고 공장을 텅텅 비워놓고 퇴근한다. 그러면은 여기 1공정이 제일 먼저 퇴근하고 3공정은 제일 늦게 퇴근하겠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1공정은 한참 일하고 있어요. 3공정은 아직 전공정에서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놀고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제공품이 있기 마련이에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아주 특이하게. 그래서 제조회사는 제공품이 있다. 완제품은 얼마인지 알아요. 제조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원재료도 얼마인지 알아요. 매입 단가를 아니까. 그런데 제공품,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얘네들은 이걸 얼마로 봐야 할 것인지, 이제 뼈대만 붙여놨는데 이걸 얼마로 봐야 할 것인지, 등받이까지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까지는 했는데 아직 포장 단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얼마로 봐야 하는지, 포장 완료하게 되면 이제 이건 얼마로 봐는지 알게 되겠죠. 이 제공품에 대한 평가도 해야 돼요. 즉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제공품에 대한 원가를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공정에 맞춰놓은 이 제공품에 대한 가치는 얼마인지, 2공정까지 맞춰놓은 가치는 얼마인지, 3공정까지 맞춘 가치는 즉 완제품 얼마인지를 갖다가 제조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제공품이 있고 반제품이 있죠. 제공품하고 반제품의 차이는, 반제품은 판매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 공정으로 투입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핸드폰으로 보자면요, 스마트폰의 액정은 분명히 제공품이에요. 아직 공정에 있는 거니까. 근데 액정은 반제품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액정이 다음 공정에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정 자체만 판매도 돼요.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판매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액정은 반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자를 보면은 이 의자 이 상태로 판매될 일은 없죠. 그래서 얘는 반제품이 아니라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얘도 이 상태로 판매되는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제공품으로 볼게요. 이렇게 포장까지 완료돼야 이제 판매 가능한 제품. 공정마다 원가를 계산할 때 원재료가 들어갈 테고요. 이렇게 바퀴, 뭐 발판, 금속 프레임,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투입될 거예요. 농업이. 그 다음에 경비, 전기요금도 들어가고요. 뭐 장갑도 들어가고 또 외주도 주겠죠. 이 공정에서도 또 다른 원재료가 투입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농업비가 들어가고 또 여기도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장갑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마스크, 경비도 들어가고, 세 번째는 여기에도 포장재료, 박스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인건비, 농업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장갑 등 전기요금 등 경비가 투입되고요. 그래서 제조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제조원가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보면요, 원재료가 최초에 뭐가 되냐면요,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제공품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은 제공품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모든 경비도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 가요. 모든 농업비도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 가요. 즉 재료비, 농업비, 경비는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 가요. 그래서 재고 조사를 한다면은 우리가 원재료 경우 품명, 보관 창고가 자재, 공장 1공정, 공장 2공정, 공장 3공정. 원재료에 대한 재고 파악은 여기를 다 뒤져야 돼요. 다 합해서 합계해서 재고 조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각각 조사해가지고 자재 창고에 10개, 1공장에 1개, 2공장에 2개, 3공장에 아직 1개 남아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14개라고 재고조사하고요. 완제품,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에 대한 재고조사는요, 물류 창고에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 3공정까지만 보면 될 거예요. 여기에
포장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물류창고로 옮기지 않아요. 두 군데의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일공정에 보면은 어떤 재고가 있냐면요. 이러한 부품이 아직 사용 안 한 상태로 있을 수 있고요. 재고 조사할 때. 그리고 이렇게 제공품이 제공품 1공정 완성된 게 2공정을 안 넘어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2공정에서는 이렇게 원재료가 아직 안 쓴 게 있을 테고요. 완전히 조립까지 했는데 아직 3공정을 안 넘긴 제공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3공정은 이 원재료도 아직 안 쓴 게 있을 테고요. 포장재료. 그리고 아직 물류창고로 안 넘긴 완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조사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다 파악돼야 돼요. 이건 회사 시스템에서 당연히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회계처리를 좀 이해해 볼게요. 나머지는 다 비용인데, 우리 최종가 보면 비용인데, 원재료만 자산이었죠.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은 원재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용은 제공품에 대체돼야 돼요. 일단은 제공품하고 모든 비용은 즉 원재료 B, 원재료 B는 얼마냐면요. 이 금액이 4억 8천이 대변으로 가고 원재료 B는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제공품이 4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노무비, 원래 회계 처리할 때는 급여, 퇴직급여 이렇게 계정과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1억 1,300이 제공품으로 가야 돼요. 제공품으로. 그리고 경비도 원래 회계 처리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쭉 해야 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경비도 대변에 가서 모두 제공품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공품 금액은 7억 6천이죠. 여기 학교에 나와 있죠. 7억 6천이 제공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7억 6천인데 이게 단기에 생산된 제공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품이 작년 12월 30일 결산할 때 제공품 제조 공정에 결산 12월 30 작년 12월 30일 딱 멈춰 보니까 이 공정 중에 있는 제공품 금액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총 제공품은 얼마냐면 8억 천이죠. 자, 8억 천이 올해 공정을 거쳐요. 작년에 있던 5천만 원도 오늘 단기에 생산 공정을 통과해서 물류창고로 갈 테고 이것도요. 그리고 단기에 제공품도 생산 공정을 통해서 물류창고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작년 거서 완성해서 갔겠죠. 올해의 제공품 중에 4천만 원은 아직 공정 중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7,700만 완제품 창고로 간 거예요. 아직 4,400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과정을 회계 처리하면은 자 제공품 얼마냐면은 총 얼마가 사라지냐면은 7,700이 사라지고 어디 갔겠어요? 완제품 창고로 갔겠죠. 이제 제공품이 공정을 다 마치고 제품으로 갔어요. 이렇게 제품으로 7억 7천이. 그러면은 이 제품이 원래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제품 제종가 상품 같은 경우는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은 단기에 제조한 금액이니까요. 이거하고 일치하겠죠. 이렇게 일치하죠. 단기에 몇 개를 생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회계에서는 금액은 알 수가 있어요. 7억 7천만큼의 제품을 생산했다. 우리가 판매된 것을 우리는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하죠. 여기서 7억 7천 중에 전년도에 2천 있었고 7억 7천 중에 일부 판매된 것을 제품 매출 원가에 대체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회계처리 원재료가 소멸됐어요. 원재료 B로 대체됐죠. 원재료 B. 원재료 B를 전액 제공품으로 대체했어요. 같죠. 즉 원재료 B는 이제 없어졌죠. 차변 대변 원재료 B 제공품만 남는 거예요. 원재료도 사라졌고 제공품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공품 색을 좀 칠해 놓을게요. 급여도 제공품으로 대체했죠. 퇴직급여도 제공품으로 대체했죠. 즉 여기도 제공품이고요. 그리고 각종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비 쭉 이러한 금액을 제공품으로 대체했죠. 감가상각비도 경비예요. 감가상각비는 따로 대체하는 회계처로 되어 있네요.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했죠. 그리고 나서
이를 제공품으로 대체했죠. 이 제공품 금액이 얼마인지 볼까요? 자, 는 이 제공품 더하기 이 제공품 더하기 이 제공품 더하기 이 제공품 더하기 이 제공품 하니까 13억 6천이죠. 제공품은 13억 1천만 대체됐죠. 그 차이가 얼마인지 볼까요? 5천만 원이네요. 보니까 5천만 원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남겨놓고 원래 제공품은 단기에 증가한 제공품은 13억 6천인데 13억 1천만 대체하고 5천만 원은 아직 제조 공정에 남아있다. 그런 뜻 같아요. 여기서는 이 회계처리를 보면은 이 중에 13억 천이 제공품이 사라지고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제품이 또 소멸된 게 있겠죠.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에서 사라진 게 얼마냐면 대변의 제품,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제품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죠? 판매됐겠지라고 해서 제품 매출원가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가끔 재고로 손익 조정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재고가 손익 조정하기에 상당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은 누가 와서 창고를 12월 30일 날 와서 세보지 않아요. 즉 여기서 4억 6천인데 우리 순이익 너무 많아.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줄여야겠어. 재고를 0으로 하게 되면 원래 3천만 원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3천만 원도 없다 하면은 0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니까요. 비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수익을 줄일 수가 있어요. 0 넣으면 4억 3천으로 바뀔 거예요. 4억 3천. 예를 들어 이익이 너무 적어.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익 난 것처럼 해야 돼. 우리 사실 창고에 재고 없는데 1억 있는 것처럼 해서 4억 3천 단기순이익을 5억 3천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손익 조정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자, 이상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모두 마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